준이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네가 나한테도 사라고 했어. 그 코인.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었습니다. 타노스에 대한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린 듯합니다. 장단점 둘 다 있습니다. 우선 타노스는 정말 살리기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기본 이상의 랩 실력을 갖추고 약에 대한 이해도 악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니까요. 스토리가 늘어난 만큼 지루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졌는데 그걸 잡아주려면 타노스 같은 과한 텐션의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이런 존재가 있는 게 극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랩이 많았거나 길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차라리 랩 분량을 줄이고 타노스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주는 씬이 더 추가되거나 그의 서사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공감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랩 장면과 약에 취해 난동 부리는 부분만 남기고 탈락했죠. 아쉬웠으나 오히려 보여줄 게 랩과 약반 모습밖에 없다면 차라리 지금 탈락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가장 각광받는 캐릭터는 딱지맨입니다. 공유 배우가 양봉남 특유의 사페 성질을 잘 살렸죠. 빵과 복권 파트는 회사가 시킨 행위가 아닙니다. 일종의 취미생활로 사회적 약자들을 조롱하는 걸 즐기는 건데 인성이 확실하죠. 스스로 목숨을 오가는 스릴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카카스 룰렛, 노 리셋 러시안 등을 직접 참가하고 결국 그 게임 규칙에 따라 사망한 걸 보면 악역이긴 하나 신념 하나는 끝내줍니다. 탈락자 중 안타까운 건 영미입니다. 현주를 인정해주는 행동,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다는 모습으로 성향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제작진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현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현주가 속마음을 결정하는 계기도 되고요. 계기가 된 죽음은 세미도 있습니다. 영미, 세미 둘 다 시즌2에서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 건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주변인이 각성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분배되지 않은 듯합니다. 세미의 죽음은 민수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민수는 제대로 반항 한번 못하는 캐릭터지만 세미가 남규에게 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수의 폭력성이 발현되는 원인이 생겼죠. 같은 흐름으로 남규는 민수에게 당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직접적인 충돌로 결판 나진 않을 것 같아요. 피지컬적으로 남규가 더 우세하고 약까지 취한 상태라 왜소한 민수가 힘으로 이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즌3 게임을 통해 동기어진 혹은 이겨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죠. 시즌2에선 명기 준이 서사가 있었습니다. 준이는 임신한 상태라서 넷플릭스 윤리상 가볍게 소비시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게임 장내에서 출산이 진행되는 건 핀트가 어긋난 흐름입니다. 과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인해 유산되거나 혹은 시즌3 전에 밖에서 출산을 한다면 좀 더 개연성이 있죠. 유산은 충격적인 설정이니까 명기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출산 설정으로 인해 금자와 용식도 궁금해집니다. 금자는 3파 역할을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준이와 엮이는데 의외로 준이랑은 별 서사가 시즌3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애기 아빠인 명기가 있으니까 준이는 명기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분량이 빠듯합니다. 그리고 금자도 아들 용식이 있으니까 그와 함께 분량을 챙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탈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동기가 세지만 반대로 한 명이라도 탈락하면 생존 의지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시즌2에선 성기훈과 X팀 위주로 반란 세력이 꾸려졌습니다. 결과는 참패. 이미 프론트맨이 황인호가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될 때부터 예견된 것입니다. 다만 황인호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성기훈을 적대한 건 아닐 겁니다. 황인호도 한때 와이프를 위해 게임에 참가했고 게임장을 혐오하던 인물이니까 성기훈의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기훈은 자신의 계획들이 전부 좌절되고 게임장의 고립됨을 알게 된 이후부턴 점점 이성을 잃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부상자를 부축하려던 그가 나중엔 대의를 위해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정작 그 계획은 병정의 무기를 탈취해서 그들의 홈그라운드를 점령하겠다는 무모함이므로 성기훈을 따르던 X팀들이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 같이 판단력이 흐려졌나 봅니다. 황인호도 변해버린 성기훈을 보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 스파이 짓을 그만두고 프론트맨 가면을 다시 쓴 거죠. 하지만 반란이 성과가 없진 않아요. 경석과 노을이 접촉하니까
하니깐요. 경석은 사망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상만 입고 숨이 붙었다면 분명 장기 밀매단 눈에 띌 것입니다. 11번이 드디어 협조한다고 여기고 비밀 수술장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밀매단이 놓친 부분은 바로 가족 감성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가족에 연관된 사연이 많아요. 노을도 딸을 북한에 두고 왔고 경석의 딸이 눈에 밟힌 점을 통해 경석이 수술당하기 직전 노을이 그를 구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통해 결국 장기 밀매단이 발각되어 모두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대장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처형 결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란으로 인해 성기훈에게 안타까운 일도 벌어집니다. 소중한 친구 정배 사망. 그는 짝짓기 게임에서 황인호의 살인 행위를 목격하면서 그를 의심합니다. 황인호 입장에서 오영희를 연기하던 자신이 프론트맨이라는 것까지 성기훈이 알아채는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므로 정배 사망은 예견된 것이죠. 다만 기훈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상우도 보내고 엄마도 보내고 그때 이후로 돈도 생기고 계획도 세웠지만 결국 끝은 정배를 보내는 결말. 기훈은 강인하지만 과연 시즌3에서 페인이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반란 세력은 보급이 없어 무너졌습니다. 탄약병 대호, 속의 유약함을 과한 남성성으로 감추는 캐릭터, 가족에 관련된 아픈 사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호가 참전 용사인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정배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며 말을 막는 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버지 이야기를 대호가 불편해한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대호의 아버지가 전쟁 PTSD로 인해 정신적 문제에 시달렸고 이게 자녀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대호의 행동이 이해됩니다. 도망쳤던 대호가 구석에 숨어있는 걸 현주가 발견하고 대호에게 다그치니까 대호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겁에 질린 모습이 나오거든요. 현주가 군인 출신이라고 밝힌 이후의 시점이라서 대호는 그런 군인 현주가 폭력적인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PTSD 상황 같기도 했습니다. 누나들 사이에서 귀한 아들로 자랐을 대호는 아버지에게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여자의 놀이나 하고 자빠졌다는 식으로 말이죠. PTSD 아버지가 결국 자식들을 폭행하고 견디다 못해 누나들과 가출, 이후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 게임에 참여했다면 가족 감성 동기도 마련됩니다. 진짜로 해병대를 나왔다면 누나들을 지키려면 본인의 여성성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여 입대했음을 추측할 법한데요. 다만 그럼에도 유약함은 고칠 수 없었고 게임장에서 총알이 오가는 실전에 놓임으로써 결국 겁을 이기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티테제로 현주가 있습니다. 대호가 여성성을 숨기기 위해 남성성으로 무장했다면 현주는 반대로 남자를 포기하고 여자가 되니까요. 대호는 해병대라고 동네방네 떠들지만 현주는 특전사 출신임을 밝히고 다니진 않습니다. 참가자의 난을 통해 X팀의 전투력이 저하됐지만 아직 핵심 전투원으로는 현주, 겁먹었지만 살아남은 대호, 참전하지 않았던 명기, 용식, 민수, 5팀과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됩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캐릭터는 선녀입니다. 컨셉이 과한 게 아닌지 전형적인 무당 멘트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감을 자아내는 게 제작진 의도인가 싶습니다. 선녀는 명줄은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천지신명님께서 정해주는 것이야 라며 떠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아니 그런 말을 하는 무당치고는 본인부터가 자신의 의지로 돈을 벌기 위해 게임에 참가했다는 어이없는 상황. 시즌2 모든 게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상 깊은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근대 5종 게임. 가장 눈에 띄는 건 응원 장면. 제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2 해설 패널로 유튜브 채널 랭킹 스쿨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직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덜 된 참가자들이 마음이 들떠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약한 팀이 통과하는 것을 봐야 희망을 갖기에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분이 아직 어리고 편하게만 살아서 상대팀 응원하는 걸 모르나 보네 라고 댓글을 남기더군요. 스포츠 경기도 보면 적팀이라도 그 팀이 약한 팀이면 진영 따위 초월해서 그 팀의 우승 자체를 응원하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직 덜 살아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못했나봐요. 다만 그럼에도 제가 만약 리얼로 게임에 참가했다면 응원이 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최약체 팀이 통과한다고 한들 내 팀이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건 똑같을 테니까요. 둥글게 짝짓기 게임입니다. 그 정도로 좋았던 이유는 가장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임들은 처음과 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짝짓기는 VIP가 끝내기 전까지는 플레이가 반복되죠. 참가자가 이번 플레이를 안전하게 통과해도 다음번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게 끝없이 반복된다면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짝짓는 수가 매번 바뀌니까 같은 팀을 수없이 배신하고 껄끄러운 사람과 손잡는 일도 벌어집니다. 3명! 하는 순간 각자 소리치면서
뚫어서 사람을 구하는 장면. 이미 방에 들어간 무리와 억지로 들어가려는 사람 간의 싸움이 벌어지다 밀렸는데 그걸 영미가 부딪혀서 난데없이 그녀가 사망. 그 순간 겁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미를 배신하는 민수. 이런 묘사들이 디테일에서 실제 상황이면 정말 저랬겠다 싶었습니다. 쿠키를 빼면 안 되죠. 드디어 철수가 등장. 쿠키에 100번 아저씨가 있는 걸 보면 시즌3에서 게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희, 철수, 술래가 2명, 기차 플랫폼을 묘사, 동대문을 열어라 게임이 유력합니다. 드라마는 OST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가 존재하는 게임을 선호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 한국 유명 동네 게임이어야겠죠. 동대문을 열어라 경우 이 마지막 가사를 조절해서 탈락시킴으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기차놀이를 하듯이 순례를 지나가기 때문에 플랫폼 묘사와도 일치하죠. 저는 저번 영상에서 숙소에 그려진 구름사다리 게임이 잡는 부분이 튼튼할지 부실할지 모르는 시즌1의 징검다리 같은 확률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랭킹스쿨 촬영 때는 구름사다리 양쪽에서 서로 떨어뜨리는 격투 게임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바둑으로 보이는 게임도 남았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 특성상 바둑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진 않을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린이는커녕 어른도 어렵거든요.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프론트맨 특성상 다른 게임일 것 같은데 혹시 땅 따먹기가 아닐까요? 바둑도 결국 몇 집 먹었냐는 공간 차지 게임이니까요. 땅 따먹기는 어린이 놀이라 쉽습니다. 참가자 말이 꽤 많으므로 시즌1의 구슬치기처럼 2-3명 정도 짝을 지어 각자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될 듯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동대문을 열어라, 구름사다리, 땅 따먹기, 오징어 게임 4개나 제시되는데 남은 건 3단계 뿐이니까 모두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시즌1과 달리 다른 결승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이름이 오징어 게임인 만큼 결승전 스타일이 바뀔 확률은 적긴 하지만요.